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국민연금. 뭐, 방송이라던가 유튜브 보면, 어떤 좀 자극적인, 뭐,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는 뭐, 노령연금이 뭐, 재원이 좀 줄어든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해서 이제 분할하는 거, 그 다음에 유족연금 관련된 거, 관련돼서, 장점적인 부분도 같이 객관성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자금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장담 드립니다. 자, 피치패티한테 물었습니다. 국정연금의 필요성, 사회 안정망 강화, 노후생활 보장, 사회 안정과 경제 활성화, 사회적 평등, 공정성 강화, 금융위험 분산. 전체적인 내용이 이게 공적제도입니다. 88년도 시작될 때부터 이 취지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안정화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고소득 되시는 분들은 물론 좀 많이 내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같이 받아가는 구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민연금 뭐 고관설 그런 부분들은 가끔가다 이제 운영 수익률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2월 28일 날 이게 보도 자료인데요. 23년도 수익률이 13.59%입니다. 이게 지금 해외 주식의 약 한 24% 정도, 그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이 약 한 22% 이렇게 좀 투자되고 있고 뭐 대안 투자, 다양한 부분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위험은 개인들이 투자하는 개념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인구 절벽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물가를 반영해 주기 때문에 국민연금 그런 부분 장점적인 부분 꼭 안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험 생명표라는 게 5년에 한 번씩 제가 통계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걔도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6개월 정도 기대 수명 그렇게 늘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국민연금의 또 다른 특징은 종신연금이야. 죽을 때까지 나온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노령연금 요거는 오늘 좀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장애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1급에서 4급을 받게 되면 그 구간에 따라서 금액을 틀리게 드린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유정연금이 있고 반환 일시금 여러분들한테 하나 실무에서 많은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으시려면 10년 이상은 납입을 하셔야만 연금 수령이 되는 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내가 부득이하게 10년을 납입을 못했다. 뭐 이런 경우 내가 그러면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경우로 못 내거나 아니면 뭐 이민이라던가 해외 이주로 인해서 납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연금 개시 시점, 본인의 나이 이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때 당시에 요거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꼭 신청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드립니다. 신청을 하시게 되면 납입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일시금으로 드리니까 그 내용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청산적 성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압류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이게 살다 보면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또 상담했던 사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압류 불가 이런 부분을 제가 정보를 좀 제공을 해드렸고요. 이게 국민연금 법에서 185만 원, 185만 원까지는 이거 최저 생계비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 금지고요. 단 이제 안심통장이라는 거를 금융기관에서 만들어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실무에서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이 헷갈리셨나 봅니다. 이게 수급권 발생, 이게 본인 나이가 2달이 됐는데 이분은 연기연금으로 착각을 하신 거죠. 연기 미루면은 뭐 7.2% 뭐 봉의로 준다 뭐 이런 얘기에 착각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안 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걸 신청을 해야만 이게 연금으로 개시가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5년이 경과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국민연금 못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잊지 말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할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보시게 되면 기본연금액의 50% 이혼을 했을 경우에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 연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요 공식을 좀 알아셔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서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 상단에 지난번 카드 한번 남겨드릴 테니까 기본연금액이 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건은 뭐냐면 가입자였던 배우자, 당연히 가입자였어야겠죠. 와 이혼을 해야 되고 이혼 기간과 가입 기간이 중복 5년 이상이 돼야 된다. 혼인 기간과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이 되고 본인의 연금 수급이 개시 연령이 또 도달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에 이혼을 했다 그러면 미래 시점에 이거를 기억했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살다 보면 잊어버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혼인데. 자, 그럴 경우에는 방지하기 위해서 선청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혼 효력이 발생하고 3년 이내에 마찬가지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족연금. 사망을 하시게 되면 이게 사적연금, 우리가 뭐 종신보험 같은 경우도 그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연금 수령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험적 성격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무에서 좀 많이들 또 헷갈리신 부분들이 이게 있습니다. 우리다가 이제 민법, 이제 상속 관련된 거는 민법을 기본적으로 따르게 되겠죠. 거기 보시게 되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법정 상속분, 이거 다 알고 계실 텐데, 민법에서 보게 되면 1순위가 직계 비속 플러스 배우자, 그러니까 자녀 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비속이라는 거는. 2순위가 직계 존속 플러스 배우자. 그래서 1, 2단계까지는 배우자가 꼭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이 되고, 참고로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사촌인의 관계 혈족인데, 어쨌든 아까 1, 2단계에서는 배우자가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데, 여기서 유족연금에서, 국민연금 안에서 유족연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입니다. 자녀는 여기서 빠집니다.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 자녀로 넘어가고, 자녀도 없다 그럼 부모, 이렇게 단계적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 일단 단독상속이라고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사실혼 배우자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요것들을 많이 헷갈려 하시죠. 민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고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우리가 산업재해보장법이죠. 산재보험,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과 함께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도 상담을 했었는데 사실혼 배우자가 나타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또 발생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고, 참조로 여기서 자녀로 넘어갔을 때 여기 연령이 다 있습니다. 이 연령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받다가도 중단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 10년 미만일 때 기본연금액의 40%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 20년 미만으로 됐을 때는 50%. 그래서 오랜 기간 넣으실수록 일단은 많이 드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니까 이런 내용도 같이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 또 크레딧이라는 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복무라던가 출산, 실업, 크레딧 관련된 거, 요거 같은 경우 내가 실제로 납입한 거보다 더 납입을 한 거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위에 카드로 한번 남겨드릴 테니까 이 내용까지는 한번 같이 하신다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의 기능들을 아신다 그러면 모르시는 것보다는 분명히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거나 전략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 좀 참고하시고, 수령액이 작아진다, 노령연금이 작아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설계 측면에서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한계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러면 노령연금이 그렇게 줄어든다라는 걸 예상이 된다 그러면 퇴직연금이라던가 퇴직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이런 운영수익률들을 감안을 해서 미래 시점에서 재무적인 측면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 건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점검을 당연히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노후의 소중한 자금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정보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